안녕하십니까. 오늘 시간에는 이 겨울철에 노인들이 지켜야 할 생활 습성에 대해서 선생님과 얘기를 나누자고 합니다. 겨울철에는 찬 기후의 영향으로 해서 그 노인들 속에서 심장 및 뇌혈관 질병들이 자주 발생하고 나는데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겨울에 기온이 내려가면 심장 박동이 또지고 또 혈액순환도 보다 완만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체에서 신진대사가 낮아지게 되는데 바로 그래서 노인들인 경우에 심장 질병과 뇌혈관 질병의 발생률이 다른 계절보다 더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생활 습성을 잘하게 되면 이러한 질병들을 얼마든지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우선 하루 일과의 첫 시작인 잠에서 깨어났을 때를 봅시다. 이때는 5분 정도 가만히 누워있다가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뇌혈관 질병의 발생 확률이 새벽에 제일 높기 때문입니다. 겨울철에는 아침에 깨어나서 우선 물을 천천히 마시는 습관을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아침 일찍 외출하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아침 일찍 외출하면 젊은 사람인 경우에도 혈압이 10ml 정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것은 겨울철에 기온이 낮은 곳으로 해서 혈관이 수축하기 때문입니다. 노인들은 대체로 혈압이 높기 때문에 이 혈관이 수축하는 데 대해서 보다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만일 부득이하게 아침 일찍 외출해야 하는 경우 이때에는 찬공기 영향을 갑자기 받지 않도록 응당한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겨울철에는 노인들이 간단한 운동을 정상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때 운동 시간은 어느 때가 가장 적합합니까? 겨울에 운동하는 시간은 하루 중에서 기온이 비교적 높은 오후 시간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인들인 경우 운동을 16시 경에 하는 것이 제일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때가 기온이 비교적 높고 또 공기 중에 산소나 음이온이 제일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하는 장소로서는 공원이나 또 호숫가, 강가, 해변가 이런 곳이 좋습니다. 그것은 겨울철에는 공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이런 장소들에서는 많은 수분을 증발시켜서 대기 중의 습도를 10% 이상 높이기 때문입니다. 겨울철에는 이 실내 습도를 보장하는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상적으로 가정들에서 실내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방열기를 사용하고 나는데 이때 실내 공기가 매우 건조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 역시 노인들의 건강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옳습니다. 실내 공기가 건조해지면 노인들 속에서 입술이 마르고 입안과 코안이 마르며 또 마른 기침을 하고 또 피부가 건조해지는 이런 여러 가지 좋지 못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막자면 우선 공기관리를 자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내에 화분을 넣으면 이 실내 습도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노인들 속에서 꿀물을 많이 마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노년기에 배뇨량이 많아지고 또 겨울철에 몸 안에서 수분이 많이 빨리 유실되기 때문입니다. 몸 안에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신진대사가 약해지고 또 노화도 촉진되게 됩니다. 오늘 시간을 통해서 이 겨울철에 노인들이 지켜야 할 생활 습성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 겨울철에 노인들이 어떤 음식물을 섭취해야 좋으며 또 옷차림은 어떻게 해야 좋은지 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자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간에는 겨울철에 노인들이 지켜야 할 생활 습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자고 합니다. 겨울철 생활 습성에서 음식물을 바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겨울철이 인체를 보양하는 데 좋은 시기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피부나 땀구멍이 비교적 치밀해지기 때문에 땀이 적게 납니다. 또 식욕도 왕성해지고 섭취할 영양물질이 잘 저장되게 됩니다. 따라서 겨울철에 음식물 섭취를 바로 하면 다른 계절 때보다 몸을 튼튼하게 하는 데서 보다 빠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동지날 이유 시기가 가장 좋은 시기로 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몸을 벗어나는 데서는 약보다 음식이 더 좋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식사야말로 가장 좋은 보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그 겨울철에 노인들이 어떤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은지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줬으면 합니다. 열을 많이 내는 음식물을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음식물로서는 단백질이 풍부히 들어있는 이런 음식물들을 들 수 있습니다. 또 메티오닌이 많이 들어있는 이런 음식물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메티오닌은 사람의 몸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의 하나로서 간 기능을 개선하고 또 비타민을 잘 활성화시켜서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줍니다. 뿐만 아니라 광물질과 비타민이 풍부히 들어있는 이런 음식물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광물질과 비타민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인체에 필요한 양은 아주 소량이지만 그 면역력을 높이고 또 체력을 보존하는 데 대단히 필수적인 이러한 영양물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 겨울철에 옷차림을 잘하는 문제도 이 노인들의 건강 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겨울철에 그 노인들이 어떤 옷을 입어야 건강에 좋은지 그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줬으면 합니다. 노인들은 움직이는데 편안한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꼭 조이거나 꼭 끼우는 이런 옷을 입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우선 먹깃이 느슨한 옷을 선택해야 합니다. 먹깃이 너무 팽팽하게 되면 경추가 움직이는데 장애가 되고 그렇게 되면 경추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또 허리 부위를 압박하지 않는 이런 옷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허리 부위를 압박하는 옷을 입게 되면 그 혈액순환이 장애되면서 위장에 영향을 주고 그렇게 되면 소화불량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겨울에 햇빛 쬐기를 정상적으로 하는 것도 건강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햇빛 쬐기를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몸 안에서 항체량이 늘어나면서 면역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 한편 그 햇빛 쬐기를 하게 되면 위액 분비가 촉진되면서 소화가 잘 되게 되고 또 모세혈관들이 확장되면서 혈압을 낮춰줍니다. 뿐만 아니라 겨울철에 햇빛 쬐기를 하게 되면 겨울철 흐린 날씨로 해서 우울해지는 이런 기분 상태를 해소하는 데서도 아주 좋은 작용을 합니다. 예, 오늘 시간을 통해서 이 겨울철에 노인들이 지켜야 할 이 생활 습성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